2020 서울 평화문화축제 평화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작은 움직임 문학 생태계 분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문학하는 삶의 평화에 대하여라는 이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 연구를 맡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이병철입니다. 저희 순서는 첫 번째 연구자 및 문학 생태계 소개,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경과 및 어떤 생각들, 그리고 세 번째 문학 생태계의 평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 오늘 함께 자리한 임지훈 비평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순서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맺은 말과 함께 이게 참관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 및 문학 생태계 소개입니다.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학 생태계에서 시와 비평을 쓰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창작자이자 비평을 통해 담론을 생산하고 출판 및 문학 행사에 관여하는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문학 매체와 일반 대중 매체, 신문 등의 다양한 글을 쓰면서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힘쓰는 한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시집 오늘의 냄새와 비평집 원룸 속의 시인들, 산문집, 낚시, 물속에서 건진 말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등을 냈고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연구생, 서울문화재단, 서울청년예술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한국도서관협회, 기류의 인문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또 기획자로 또 참여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또 계속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문학 생태계의 그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학 생태계의 일상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봤습니다. 문학 생태계 일상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쓰는 생활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상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문학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문학 활동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이 문학가들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쓰는 생활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 1위가 시인이고 9위가 소설가인데 각각 굉장히 낮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많은 문학가들이 그 기관의 어떤 정부의 그 지원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상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 등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그리고 억압은 문학 생태계의 평화를 더욱 위축시켰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이 문학 생태계 내부에서 있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대형 출판사, 대학, 문학 매체, 등단제도 같은 어떤 권력화되어 있는 상부 구조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떤 구조와 어떤 위계의 어떤 허점들이 사각지대들이 있고요. 문단 내 성폭력이라든가 표절 시비, 사적 대화를 무단 인용하는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문학 생태계에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라는 부정적인 이슈가 더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시간 가운데 창작자들과 또 기획자 그리고 이 기관, 사회 그리고 문학 향유자들이 어떤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문학하는 삶, 나의 전쟁과 평화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또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치열한 토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엔 비관하는 이들이 훨씬 많은데요. 백신 개발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그 바이러스가 조금 더 위험한 바이러스로 변이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어떤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제 막연한 희망을 좀 무참히 좀 짓밟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경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한 해에 꼭 한두 번씩은 그 외국에 나가곤 했었습니다. 마음껏 여행할 수 있던 그 시절이 몹시 그리운데요. 여행이 제 문학 창작의 어떤 동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행이 사라진 세상 그리고 여행이 사라진 제 문학은 너무 뻔하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권태로운 상태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고 이 권태로운 상태가 제 문학하는 삶에서 굉장히 평화를 많이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권태를 좀 이겨내려고 인디밴드의 공연장이라던가 뭐 클래식 연주회라던가 뭐 이런 곳에 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사람들로 좀 북적이는 곳에서 좀 기분을 좀 전환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이런 일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상의 변화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어떤 한 매체에 연재했었던 그 경상북도 바닷길 기행문을 올해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었는데 그 책이 이제 코로나 확산 초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여행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국 출간이 무산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뜻밖에도 저는 좀 양가적 감정으로 이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쟁이면서 곧 평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영광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검은 봄이라는 시에서 코로나를 가리켜서 자연이요, 문명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차단되기 시작하자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뭐 대기 질도 좋아지고 토양 수질 다 좋아져서 멸종됐었던 걸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멸종 위기종들이 희귀종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인간과의 이 접촉 차단을 통해서 비로소 이 휴식과 평화를 얻은 건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꼭 정말 어떤 전쟁이고 비극이기만 한지 여기에 또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문학하는 창작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그 작품을 통해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접촉 문화의 이 확산은 이 문학하는 제 삶에도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책 출간이 취소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이 전시 상황 같은 이 동시에 타인의 간섭이 사라진 이 골방 안에서 온전히 제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가 찾아왔고요. 이 코로나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신조어로 쓰여지는 표현인데 이 코로나 강점기를 겪고 있는 제 삶 안에서 그리고 이 문학 생태계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멀어져야만 획득 가능한 어떤 평화 또는 인간이 인간과 연대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평화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세계 시민으로의 연대 또 개인으로의 어떤 자발적 유폐가 이 세계 전체에도 그러니까 자연에게도 또 인간에게도 모두 축복이 될 수 있는 어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계속해서 좀 문학적으로 좀 탐색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문학하는 삶의 한 평화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경과 및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축제 행성의 서상혁 PD로부터 이 평화문화축제 문학 분야 생태계 연구를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요. 의미 있는 협업이 될 거라 생각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6월 28일에 처음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타 예술 분야 기획자들과 만나서 첫 회의를 가졌고요. 7월 24일에 2차 회의, 그리고 8월 5일에 이 리서치 결과 발표 장소인 서울 평화문화진지를 탐방했고 8월 30일에 3차 회의, 9월 5일에 4차 회의를 거쳐서 오늘 이 발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면서 3차 회의가 화상회의로 전환됐고 4차 회의도 비대면 회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란 결국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 생태계의 평화에 대한 어떤 이 제 관점이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문학 생태계의 평화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코로나19의 이 언택트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 소설가, 평론가, 문학 담당 기자 등 각 장르별 창작자들과
이 문학 생태계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봐온 이 관찰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대면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문학가들과 대면해서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현재 상황 인식 그리고 향후 비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비대면 설문에는 소설가 조수경, 나푸름, 문은강, 시인 윤여진, 배수연, 문학평론가 임지훈,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이병국, 또 시인이자 문학 담당 기자인 김유태 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작가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설문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경력, 또 다양한 연령대의 어떤 그 작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대담에서는 소설가 문은강, 평론가 임지훈이 참여해서 비대면 설문에서보다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고요. 문학평론가 조대한, 시인 겸 싱어송라이터 강백수가 참관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지원기관과의 소통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와의 어떤 유선 연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소설가 조수경, 문은강, 나푸름 이고요. 프로필 사진을 PPT에 넣어봤는데요. 시인 배수연, 윤여진, 김유태 시인 겸 문학 담당 기자입니다. 일부는 제가 이 프로필 사진을 직접 받았고요. 일부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여서 시인 겸 평론가 이병국 그리고 문학평론가 임지훈의 이 프로필 사진인데, 아마 옆에 계신 임지훈 평론가는 지금 이 사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요. 예,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먼저 이 문학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 비대면 설문 그리고 오프라인 대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 시대에 당신의 문학하는 삶에는 어떤 위협이 발생했는지요? 네 번째, 특히 코로나 시대에 문학하는 삶의 평화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문학하는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여섯 번째, 문학하는 삶의 평화를 위해 이 사회와 기관이 어떤 노력들을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 리서치를 해나가면서 저는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문학 생태계에 몸담고 있는 문학가들의 보편적인 인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기쁨과 슬픔을 좀 동시에 환기시켰습니다. 글쓰기 이외의 것이 평화가 될 수 없다는 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그 자존을 이 문학가들의 대답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기뻤고, 또 문학가로 하여금 이 문학을 계속 할 수 없게 하는 어떤 현실의 압력이 보편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리서치에 참여하는 이 타 분야 기획자분들과 첫 모임을 가진 후 그리고 2차, 3차 모임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제 문학하는 삶은 그래도 비교적 평화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코로나 여파로 출간 예정이었던 책이 뭐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됐지만 상반기 내내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그 생업의 여러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좀 기대가 생기면서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생길수록 제가 뭐 할 수 있는 어떤 생업의 어떤 여러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완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문학가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 모든 교육 현장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됐고요. 제 경우에는 수업 하나를 이제 올리는데 한 14시간, 1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학생들의 창작물에 대한 뭐 피드백을 또 해주고, 뭐 과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교강사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들어야 되는 그런 학교 교육들을 또 이수해야 되고 하면서 뭐 몇 중고를 이렇게 3중고, 4중고를 이렇게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이 비효율적인 일상이 강요되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제가 강의하는 학교가 좀 짠 편이어서 시간당 3만 원, 3만 3천 원 정도 되는
그래서 다 해서 월급이라고 해봐야 30만 원 안팎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결국은 이제 손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학기에는 수업은 훨씬 많아졌는데 전부 다 이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더 협소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오롯이 좀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이게 어떤 삶을 위해서 경주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창작에 할애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제 삶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러한 악순환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문학 창작자들이 겪어왔던 그런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코로나를 원망하고 또 글쓰기가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이 현실의 구조에 다소간 좀 절망하고 좀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문장 노동과 이 시간 강의에 책정된 어떤 낮은 보수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3회차 모임을 앞두고 이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리서치 에세이를 제가 이제 작성을 하는데 코로나 강점기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강점기에서도 이 고군분투하는 이 문학가들의 어떤 이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제가 확인하면서 저도 제 생각을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학하는 삶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이 문학을 한다는 건 사실 가시밭길이죠. 꽃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절망, 어떤 타자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문학을 통해서 어떤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들, 화해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하는 어떤 이 문학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서 이 문학가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서 저는 제가 너무 제 개인만 생각했던 이 인식이 좀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을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문학을 붙들려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붙든 문학을 통해서 이 타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용을 미치는 것, 그것이 결국 문학 생태계가 추구해야 할 어떤 평화의 한 모범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문학 생태계의 평화, 현장의 목소리라는 이 제목으로 임지훈 비평가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청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시했던 그 6개의 그 질문, 공통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한 문학가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문학 생태계의 평화에 대해,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움직임과 또 평화를 마주하는 문학가들의 일상 안에서 이게 작은 움직임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문학하는 삶에서의 평화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제 질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여유롭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나날들을 평화라고 하겠다는 문은강 소설가의 답변이 인상적이었고요. 좀 더 나은 인간과 좀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상태라고 한 김유태 시인의 답변 역시 또 다른 층위에서의 평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배수연 시인은 꾸준함으로부터 오는 일상성, 그러니까 문학하는 삶이 결국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상태라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온갖 잡다한 유혹을 뿌리치고 R을 부화시키기 위해 차분히 의자에 앉았을 때 작품을 R이라고, 문장을 R이라고 표현한 이 마음의 결이 참 저는 곱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고 한 이 조수경 소설가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